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Learner Language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또 강의 후반부에는 Error Treatment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Learner Language는 다른 말로는 Interlanguage라고도 하죠. 자, 지금 보는 이 슬라이드 제일 하단에 보면은 A system that has an intermediate status between L1 and L2. 우리가 모국어와 배우고자 하는 언어 사이에 그 중간 단계 그 체계를 가진 언어 형태가 학습자 언어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인터랭귀지 또는 러너 랭귀지라고 하죠. 자, 이 러너 랭귀지에 대한 관점을 적어놨는데요. 이 L2 Learning에서 보여지는 러너 랭귀지는 Creative Construction of a System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러너 랭귀지의 특징은 에러들이죠. 즉 네이티브 스피커의 그런 완벽한 플루언시를 갖추지 못한 에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에러에 대한 관점이 과거의 뭔가 고쳐줘야 뭔가 eradicate 뿌리를 뽑아야 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금 읽었듯이 creative construction of a system 어떤 체계를 구성해 나가는 창조적으로 러너가 구성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다? 러너 랭귀지이다. 즉 러너에 대한 긍정적인 그 관점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적어놨듯이 learners as intelligent and creative beings 이다. 그죠? 지적인 존재이고 창의적인 존재로서 나름대로 logical stages of acquisition. 그죠? 이 습득에 있어서도 어떤 논리적인 단계를 밟아 나간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을 돌려서 말하자면 세 번째 적어놨듯이 러너는 러너 나름대로 testing hypothesis 자기의 어떤 그 L2에 대한 전제를 세워나가고 그 가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존재로서 러너를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러너가 사용하는 에러가 많이 드러나는 그러한 러너 랭귀지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관찰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따라서 러너들이 만들어내는 에러에 대해서 피드백을 적절하게 주어서 그 에러가 점차 사라지고 파슬라이즈드 되지 않고 화석화되어서 남아있지 않고 사라지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런 교실 현장에서의 교육에 대한 시사점까지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러너 랭귀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학습자가 언어 학습자로서 발전하는 그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했고요.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러너 랭귀지의 그 발전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자, 왼편부터 시작해서 랜덤 에러 스테이지부터 시작해서 emergent stage, systematic stage와 마지막 stabilization stage에 이르기까지 이 러너 랭귀지의 단계들을 설정함으로써 그 발전 과정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자, 제일 왼편의 랜덤 에러 스테이지는 다른 말로는 pre-systematic stage라고도 합니다. 즉 전 체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즉 시스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로서 이때의 특징은 vaguely aware that there is some systematic order to a particular class of items. 즉 막연하게나마 이 학습자들은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그 해당 언어에 뭔가 체계적인 오더,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단계이죠. 그리고 이때의 에러는 랜덤하게 나타나요. 랜덤하게, 즉 어떤 규칙성 없이 어떤 체계성 없이 에러를 본인이 만들어내면서도 자기가 배우는 언어에는 뭔가 시스템의 오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 초창기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emergent stage에 도달하게 되죠. 자, emergent stage의 특징은 grow in consistency in linguistic production. 이제 좀 더 언어적인 발화, 어떤 이 프로덕션에 있어서 좀 더 consistency, 좀 지속성이 유지되는 거죠. 랜덤 에러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지속성 있게 linguistic production도 하게 되고 또 그러나 아직은 스스로 correct errors, 그 self correction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avoidance of structure and topics. 본인이 말을 하다가, 즉 프로덕션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avoidance, 특정 구문이나 토픽을 회피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리고 이 emergent stage의 큰 특징은 backsliding과 U-shaped learning이죠. 즉 backsliding이라는 것은 과거의 과거의 언어 학습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하지 않았던 실수도 다시 오류도 다시 보여지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다가 U자의 모양처럼 다시 러닝이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이 emergent stage를 지나가면 이제 체계화된 systematic stage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그 특징이 more consistency in linguistic production. 그죠? 이제 언어 표현에 있어서 룰을 베이스로 하는 규칙을 베이스로 하는 어떤 그 consistency가 계속 보여지고 또 하나 그 전 단계와 다른 점은 스스로 self correction of his or her own errors. 그죠? 자기가 만들어낸 에러에 대해서 스스로 self correction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을 합니다. 자, 마지막 stabilization stage는 다른 말로는 post systematic stage 라고도 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의 특징은 relatively few errors. 이제 에러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스스로 self correction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적어놨듯이 master the system that fluency and intended meanings are not problematic. 이제 유창성, fluency 레벨도 도달하게 되고 또 그 숨겨진 의미, intended meaning이라고 그러죠. 그 의도를 알아내는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당히 높은 단계, post systematic stage로 올라갑니다. 또한 역시 셀프 커렉션 할 수 있는 능력도 점차 계속 유지되거나 발전이 돼요. 근데 이때 스테이블라이제이션 스테이지의 가장 큰 특징은 파실라이제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에러들, 그래서 마치 화석처럼 굳어져서 그냥 남아있는 형태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화석화 현상이라고 하죠. 파실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본인 자신의 뭐 영어라면 영어 또는 다른 외국어를 할 줄 안다면 그 언어를 배울 때의 자신의 성장 과정 모습을 보면 이 에러를 중심으로 구성이 된 이제 러너 랭귀지를 사용하고 있죠. 지금 영어 수준이 상당히 도달한 학생도 파실라이즈 된 어떤 폼들이 아직도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통은 지금 본 이 네 단계를 통해서 에러는 점차 사라지고 또 에러 커렉션을 스스로 할 수 있고 플루언시 레벨은 이제 도달해 나가는 그러한 러너 랭귀지의 성장의 단계들을 거의 예외 없이 다 밟아 나가는 걸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본 네 단계로 이루어진 러너 랭귀지 디벨롭먼트는 분명히 설득력이 있죠. 그러나 이 네 단계로만으로는 학습자의 전체적인 제2언어 체계를 다 드러내기에는 부족함이 또한 있다라는 게 지적되어 왔어요.
자, 분명히 여러분이나 저나 세컨 랭귀지 러너로서 시스테매틱하게 그 어떤 해당 언어를 배웠다는 것은 굳이 학자들의 이런 연구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내가 만들어내는 에러가 그냥 랜덤 에러만으로 그치는 건 아니고 그건 아주 초창기에 언어에 대한 그 컨시스턴트한 어떤 퍼셉션이나 날리지가 없을 때 얘기고 점점 언어를 배워가면서 내가 틀리는 그러니까 에러를 만들어내는 특정 유형이 있다라는 걸 알고 심지어는 그걸 룰화 시킬 수도 있어요. 규칙화 시킬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은 그 3인칭 단수 그 S 붙이는 것을 항상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 할 때 he walks를 he walk 또는 she walk와 같이 S를 붙이지 않고 계속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에러를 프로덕션 하면서 스스로도 S를 붙여야 되는데 또 내가 붙이지 않았다와 같이 self-aware, 스스로 에러에 대해서 self-aware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즉시 에러 커렉션을 해서 he walks와 같이 올바른 발화로 만들어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에러로부터 free 되는 그러한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러너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발전 과정을 분명히 밟아 나가는데 지금 본 네 단계의 설명 그런 스테이지는 분명히 설득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더 그런 세컨 랭귀지 시스템을 다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에러의 그 성격을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프로덕션 파트만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이렇게 uttered 되거나 written out, 뭔가 쓰여진 자료를 보고 거기에서 보여지는 에러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덕션 에러에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프로덕션도 하고 컴프레hension도 하는 건데, 이런 컴프레hension 파트의 그 성장 과정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단점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learner language development, learner language에 대한 즉 에러를 중심으로 학습자 언어를 보는 이 부분들은 이제 그 다음 에러 어널리시스와 에러 트리트먼트에 분명히 큰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자, 학습자 언어는 에러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에러로부터 free 이제 에러를 없애는 그 과정의 발전 단계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 에러를 연구하는 것이 학습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학습자의 언어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져 왔어요. 자. 중간에 적어놨듯이 how language is learned or acquired 지금 말했듯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고 있고 어떤 식으로 언어를 습득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좋은 자료가 학습자가 만들어내는 에러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strategies and procedures the learner is employing. 학습자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언어적 자료가 에러입니다. 따라서 에러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지난 시간에 contrastive analysis도 굉장히 70, 80년대에 많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에러 analysis도 석사 논문의 단골 토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그 주제로 예를 들자면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때 어려워하는 많이 나오는 에러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어나 더와 같은 관사 그 관사에 있어서 에러를 애널라이즈 해서 이 어떤 식으로 이 관사의 학습을 이 에러가 없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제안하는 게 하나의 석사 논문의 토픽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또 흔한 주제라는 것이죠. 그만큼 러너 랭귀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어 교육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기로 석사 논문을 쓸 때 관사,
정관사라면 이 관사의 오류에 대해서 분석해내고 identify 한 후에 그것을 describe 하는 것이 하나의 훌륭한 석사 논문의 주제로서 굉장히 많이 쓰여져 왔다. 그래서 error analysis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 에러가 이제 관심 있는 에러가 있을 때 그 에러를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어떤 식으로 기술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자, 그 identification과 description of errors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에러 그 데이터를 모집한 후에 그것이 overt 에러인가 covert 에러인가를 분류할 수가 있겠죠. 자, overt 에러라는 것은 sentence level 에러를 말합니다. 즉 문장 수준에서의 에러. 즉 utterance가 있는데 그 utterance의 ungrammaticality, 비문법적인 문장을 말했을 때 그 비문법적인 어떤 발화를 했을 때 그 비문법성이 센텐스 레벨에서 나온다면 문장 전체가 뭔가 비문법성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건 오버트 에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버트 에러라는 것은 디스코스 레벨에서의 에러를 말합니다. 즉 grammatically well formed at the sentence level. 즉 문장 레벨에서는 문법성에 있어서는 괜찮아요. well formed 됐어요. 그러나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우리 이런 문맥상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경우 그 경우는 이제 코버트 에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듯이 he walks s를 붙여야 되는데 he walk라고 말한다면 아주 간단한 이제 문장이면서 walk에 walks를 붙이지 않았다라는 센텐스 레벨이면서 동시에 그 동사의 인플렉션에 관련된 오버트 에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디스코스 레벨에서 전혀 문장의 그 문법성은 많지만 전혀 뜻이 안 되는 그러한 말을 어떤 사람이 한다면 그 사람의 에러는 이제 코버트 디스코스 레벨상의 에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에러를 identify 할 때 addition이냐 뭔가가 들어가서 에러가 나왔는가 어떤 요소가 필요 없는데 그 요소가 add 되어서 에러가 나왔는가 아니면 오히려 어떤 요소를 빠뜨려서 에러가 됐는가 또는 substitution 뭔가 다른 것으로 대치하여서 에러가 나왔는가 또는 permutation 즉 순서가 잘못되어서 permutation은 오더링에 관한 오더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즉 뭔가 어순과 같이 순서가 잘못되어서 에러가 나왔는가 와 같이 이 에러의 그 타입을 addition, omission, substitution, permutation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도메인으로 에러를 나눌 수도 있어요. 즉 이게 음성적인 면에서의 에러인가, 철자상의 에러인가, 단어상의 에러인가, 문법 또는 디스코스, 담화상의 에러인가. 그 도메인을 적어서 그 도메인을 설정해서 에러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는 글로벌 에러인가, 로컬 에러인가로 구분해서 에러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에러는 그 에러가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방해할 정도로 그런 에러라면 글로벌 에러라고 하죠. 즉 글로벌 에러가 나타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청자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에 반해서 로컬 에러는 이제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즉 minor violation of one segment of a sentence 아까 he walks처럼 굉장히 minor 사소한 어떤 문장의 또는 어떤 요소의 위배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에러이기 때문에 뭐 듣는 사람이나 아니면 글로 써져 있다면 읽는 사람이 guessing 무슨 말인지 이 intention 그 인텐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는 이제 로컬 에러라고 하죠. 자, 오늘
후반부 이제 오늘 과제로는 이 에러 타입을 아이덴티파이 하고 디스크라이브 하는 그런 과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두세 슬라이드를 잘 보고 잘 생각해서 적어내기 바랍니다.